이곳은 농업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국 국제개발부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5년 후 한국이 같은 땅에서 183일 내 수확량 2배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비웃었고 영국은 냉소했습니다. 우리도 못한 일을 6개월에? 하지만 2025년 3월 5일 토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헥타르당 4.3톤. 정확히 2배였습니다. 영국은 시스템을 남기고 떠났지만 한국은 사람과 함께 머물렀죠. 지금부터 한 영국 농업 전문가가 목격한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47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년간 영국 국제개발부에서 아프리카 농업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제 이력서는 화려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12개국에서 28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2018년엔 영국 왕립농업학회로부터 국제공헌상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한국과의 인연도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개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한국이 1970년대 통일벼로 식량 자급을 달성한 사례 발표를 들었죠. 인상적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아프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2019년 2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우간다 토치 지역 농업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령받은 거예요. 예산은 340만 달러, 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토치 지역 2,000가구의 쌀 생산성을 헥타르당 2.1톤에서 4.0톤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토치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억해요. 2019년 3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캄팔라에서 북쪽으로 420km, 차로 7시간을 달렸죠. 창밖으로 펼쳐진 토치 들판을 봤을 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팀은 영국 최고의 농업 엔지니어 8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신 관계 시스템 설계도를 가져왔고 트랙터와 콤바인도 준비했죠. 첫 3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관계 수로를 설계하고 댐을 건설했어요. 현지 농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주 런던 본부에 진척 보고서를 보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6개월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건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만든 관계 시스템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수리 부품을 영국에서 공수해야 했죠. 2주가 걸렸어요. 그 사이 농민들은 물 부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10월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3일간 쏟아졌어요. 우리가 만든 댐이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급히 팀을 소집했지만 폭우 속에서 작업하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댐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복구에 6주가 걸렸습니다. 예산도 예상보다 40% 더 들어갔죠. 농민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63세 농민 조셉 무세베니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언제 오냐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는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조셉이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수문을 점검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온다고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니 농민들이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훈련이 부족했어요. 2019년 11월 18개월 프로젝트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수확량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헥타르당 2.8톤이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목표인 4.0톤에는 한참 못 미쳤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토치 지역은 연 강수량 패턴이 극단적이어서 안정적인 쌀 생산이 어렵다.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한 현지 역량이 부족하다. 추가 투자 대비 효과가 낮아 프로젝트 종료를 권고한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토치는 농업적으로 불가능한 땅입니다. 런던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상사인 제임스 부국장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토치는 원래 어려운 곳이죠.
2013년 중국도 실패했고 2016년 인도도 실패했습니다. 동료들도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조셉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63세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실망한 눈빛이요. 저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토치는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묻혔어요. 5년이 흘렀죠. 하지만 2024년 9월 토치가 다시 제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2024년 9월 3일 화요일 런던 국제개발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케냐 프로젝트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동료 마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사라, 이거 봤어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우간다 농업부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치 지역 쌀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착수. 기간 183일, 목표 헥타르당 4.0톤 이상.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토치라고요? 마크가 웃었어요. 당신이 실패한 그곳 맞아요. 이번엔 한국이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조셉의 얼굴, 무너진 댐, 그리고 제가 쓴 최종 보고서. 토치는 불가능한 땅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83일? 6개월도 안 되는데? 오후 3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EU 농업개발 컨소시엄 원래 회의였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토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독일 대표 한스가 동의했어요. 토치는 15년간 6번 실패한 곳입니다. 영국 340만 달러, 중국 520만 달러 모두 허사였죠. 한국이 183일 만에 성공한다? 비현실적입니다. 제임스 부국장이 저를 호명했습니다. 사라, 당신이 토치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의견 좀 들려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토치는 제가 20년 경력 중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연 강수량 1200mm인데 85%가 우기 4개월에 집중되죠. 건기엔 극심한 가뭄이고요.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도 유지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요? 피에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습니다. 183일은 너무 짧아요. 저희는 18개월을 썼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한국 프로젝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웹사이트를 찾았어요. K라이스벨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 세네갈, 감비아, 카메룬, 케냐, 우간다, 기니 등 7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었죠. 한국이 개발한 ISRIG 품종은 헥타르당 56톤 생산 가능. 아프리카 평균 23톤의 2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실험실 데이터와 현장은 다르죠. 토치의 극단적인 기후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야 제 실패가 정당화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토치 농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조셉과 그의 가족들, 2,000가구의 사람들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성공한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마크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사라, 또 소식이에요. 그가 노트북을 돌려보였죠. 화면에는 우간다 현지 언론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팀 토치 도착, 현장 사무실 설치 완료.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 2개와 중고트럭 1대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최신 에어컨 달린 트레일러 사무실과 새 굴삭기를 가져갔는데 말이죠. 저 장비로 뭘 하겠다는 거죠? 마크가 웃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중요 표시가 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우간다 주재 영국 대사관 농업 담당관 제프리였어요. 사라, 한국 측 프로젝트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42페이지짜리 문서였죠. 표지에는 K라이스벨트 우간다 토치 지역 시범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정확히 183일. 목표 면적 50헥타르. 대상 농가 2,000가구. 목표 수확량 헥타르당 4.0톤 이상.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핵심 전략이라는 섹션이 나왔어요.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수문 및 관계시설 점검.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 저는 멈췄습니다. 매일이라고요? 183일 동안요?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영국팀도 처음엔 매일 점검을 계획했지만 3주 만에 주 3회로 줄였거든요. 직원들이 지쳤고 예산도 문제였죠.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E3-7 품종 사용. 한국농촌진흥청 개발, 아프리카 기후 적응 품종. 예상 수확량 헥타르당 56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실험실 데이터와 현장은 다릅니다. 토치의 극단적 기후에서 그 수치가 나올 리 없었죠.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72시간 긴급 대응 체계. 폭우, 가뭄 등 기상위기 시 24시간 현장 상주. 이건 더 비현실적이었어요. 72시간 내내 현장에 있으라고요? 팀원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항목을 읽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임스 부국장이었어요. 사라, 한국 계획서 봤어요? 화상회의 30분 후에요. 회의실 화면에 EU 컨소시엄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 계획서를 받았더군요. 피에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에요. 매일 새벽 점검. 183일간 단 하루도 안 빠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한스가 동의했어요. 우리 독일 팀도 2016년 인도 프로젝트에서 매일 점검을 시도했어요. 2주 만에 포기했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제임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라, 당신 의견은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선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토치는 이론으로 해결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죠. 제임스가 요청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째, 183일은 너무 짧아요. 우리는 18개월을 썼지만 실패했죠. 둘째, 매일 새벽 점검은 유지 불가능합니다. 직원 피로도와 예산 문제가 생겨요. 셋째, E3-7 품종이 실험실에서 좋아도 토치 기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한국팀이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죠? 피에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3개월 차쯤 현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수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한국 계획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요. 43페이지에 팀 구성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인 5명, 우간다 현지 직원 12명. 총 17명이었습니다. 우리 영국팀은 8명의 현지 직원 30명, 총 38명이었는데 말이죠. 한국팀은 우리 절반도 안 됐어요. 예산 항목을 봤습니다. 180만 달러. 우리는 340만 달러를 썼는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결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토치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실패한 그거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들의 계획서를 봤는데 비현실적이에요. 매일 새벽 점검이라니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처음엔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국 계획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점검.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해낸다면요? 제가 2015년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민들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을 바꿨다는 얘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한국이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고 토치는 15년간 6번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9월 30일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토치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분석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죠. 한국팀의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하다. 183일 내 목표 달성 확률은 5% 미만으로 판단된다. 3개월 차 중간 평가 시점에서 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은 흐렸어요. 6개월 후면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부국장이었어요. 사라,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긴급한 일이에요. 30분 후 저는 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그가 서류를 밀어줬어요. EU 컨소시엄에서 당신을 토치로 보내기로 했어요. 모니터링 전문가 자격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토치요? 지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프로젝트 2개월 차예요.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곳을 가장 잘 아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다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5년 전 실패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강하게 요구했어요. 한국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요. 만약 위험 요소가 있다면 조기에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었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명분을 찾는 임무였죠.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런던을 떠났어요.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캄팔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간다 농업부에서 파견한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치까지 7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프리카 풍경이 펼쳐졌죠. 5년 만에 우간다였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6시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 보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나 봐요. 토치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5년 전 제가 묵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밤 10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분 만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우간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어요. 앞으로 72시간 동안 집중호우 예상. 예상 강수량 380mm.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도 이런 폭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댐이 무너졌죠. 다음 날 아침 7시,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한국팀 현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EU 모니터링 전문가로 왔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이 프로젝트 팀장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제임스처럼 사무실 사람 손이 아니었죠. 들어오세요. 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간단했어요. 책상 2개, 의자 몇 개, 화이트보드 하나. 벽에는 토치 지역 지도가 붙어 있었고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박민준이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폭우는 괜찮으신가요? 그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걱정되긴 하죠. 하지만 준비는 해놨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팀장님, 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같이 가실래요? 현장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빗속을 뚫고 10분을 달렸습니다. 댐이 보였죠.
5년 전 우리가 만든 댐은 아니었어요. 새로 지은 것 같았습니다. 댐 옆에 한국인 2명과 우간다 직원 4명이 서 있었어요. 비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젊은 한국인이 대답했어요. 수위가 위험 수준 70%까지 왔습니다. 동쪽 끝에 작은 균열이 보여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균열이요. 5년 전에도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박민준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이 교대로 24시간 감시 체제 들어갑니다. 6시간씩 교대해요. 이민호, 당신이 첫 번째 조. 저는 두 번째 조 할게요. 팀장님이 직접 하시게요?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제가 책임자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5년 전 우리 영국 팀장은 현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직원들에게 지시만 했죠. 오후 3시였습니다. 비는 더 강해졌어요. 박민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사실 이유가 보낸 이유를 생각하면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박민준이 손전등을 들고 댐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댐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마다 수위를 확인하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균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트럭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깨어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박민준은 여전히 댐 위에 서 있었어요. 6시간 내내요. 새벽 5시 30분, 그가 수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문을 열고 수위를 확인했어요. 노트에 기록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획서에 적힌 매일 새벽 5시 30분 점검이 진짜였구나. 둘째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비가 조금 약해졌어요. 오전 10시, 박민준이 댐을 점검했습니다. 균열 부분은 자갈과 흙으로 메워져 있었어요. 수위는 안정됐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댐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72시간 동안 한국팀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24시간 댐을 지켰어요. 폭우 속에서 단 1시간도 방심하지 않았죠. 우리 영국팀은 5년 전 폭우 때 철수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싸웠습니다. 제 노트에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팀의 현장 대응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전쟁이다.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72시간 폭우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임스 부국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사라, 2개월간 현장에 머물러 주세요.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토치에 더 있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한국팀을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새벽 5시 20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그런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수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준이 거기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수문을 열고 수위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시 30분이었어요. 박 팀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톰슨 박사님? 이 시간에 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매일 오시는지 궁금해서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56일째입니다.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왜 혼자 오세요? 팀원들과 교대하면 되잖아요. 그가 수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거든요. 183일 동안 매일 오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어요. 팀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나갔습니다. 관찰 목적이었어요. 그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11월 5일, 6일, 7일.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피곤한 날도요. 11월 12일 화요일,
저는 농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조셉 무세벤이었어요. 63세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톰슨 박사님, 5년 만이네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셉, 잘 지내셨어요? 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뜨거운 차를 내왔어요. 한국팀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셉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영국팀이 왔을 때와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다른가요? 조셉이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영국팀은 일주일에 한두 번 왔어요. 한국팀은 매일 와요. 둘째, 영국팀은 시스템만 만들고 갔어요. 한국팀은 우리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셋째, 영국팀은 문제가 생기면 회의부터 했어요. 한국팀은 바로 달려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랬구나. 조셉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요. 박 팀장이 우리와 함께 땅을 파요. 손으로요. 손으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지난주 관계수로가 막혔을 때 박 팀장이 직접 흙을 퍼냈어요. 우리랑 같이요. 영국 팀장은 현장에 거의 안 왔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팀장이 현장에 안 나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11월 20일 또 다른 농민 로즈를 만났습니다. 35세 미망인이었어요. 한국팀이 볶음밥을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쌀로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볶음밥이요? 네. 토마토, 양파, 달걀 넣어서 만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은 쌀을 재배하는 것뿐 아니라 먹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12월 5일, 프로젝트 3개월 차였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밤 11시,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기록을 정리했죠. 박민준 새벽 점검 기록 61일 중 61일 출석. 단 하루도 빠짐없음. 한국팀 현장 대응 속도 평균 15분 이내. 농민 만족도 인터뷰 대상 30명 중 28명 긍정평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이후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는 비판적인 내용을 원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으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중간 보고서는요? 죄송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그가 물었죠. 아니요. 그냥 더 정확하게 쓰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한국팀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벼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나가봤어요. 초록빛 벼가 일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옆에 왔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해 보여요. 그가 웃었습니다. 183일 중 105일이 지났어요. 78일 남았습니다. 박 팀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으세요? 그가 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죠. 저는 2,000가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나요? 아니, 우리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국팀은 농민들을 위해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쌀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조셉이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당신들과 한국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중간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썼어요.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기존 프로젝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점검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기 평가를 수정한다. 한국팀의 성공 가능성은 예상보다 높다. 3개월 차 현재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에 있으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이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임스는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전문가로서 진실을 써야 했으니까요. 2025년 1월 2일,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니라 런던에서요.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런던에서 제임스 부국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지금 당장 화상회에 들어와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면 런던은 저녁 9시였죠. 급하게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제임스, 피에르, 한스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난 표정이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라, 이게 무슨 보고서예요? 당신이 한국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썼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보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데요. 저는 2개월 동안 매일 관찰했어요. 한국팀은 계획서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점검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독일도 못했어요. 중국도 실패했고요. 한국이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1일 동안 매일 확인했습니다. 박민준 팀장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피에르가 비웃었어요. 183일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네, 그렇게 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사라, 당신 정신 차려요. 당신은 EU 모니터링 전문가예요. 한국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본 것을 보고할 뿐입니다. 피에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써요. 일주일들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고 있었죠. 1월 5일, 조셉의 집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조셉, 5년 전 우리 영국팀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셉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대했어요. 하지만 점점 실망했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시만 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조셉이 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한국 팀원들이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같이 웃고 같이 땀 흘리고 있었죠. 조셉이 말했습니다. 차이는 간단해요. 영국 팀은 시스템을 주고 갔어요. 한국 팀은 함께 머물러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떠났죠. 1월 10일, 제임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보고서 수정했어요? 아직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만약 수정 안 하면 당신 현장에서 철수시킬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별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미 키가 70cm쯤 자라 있었어요. 건강한 초록색이었습니다. 1월 15일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기로요. 대신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왜 한국팀이 성공하고 있는가, 5년 전 실패와의 비교 분석이었어요. 우리 영국팀의 실패 요인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떠났다. 한국은 사람과 함께 머문다. 둘째,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했다. 한국은 매일 온다. 셋째, 우리 팀장은 현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국 팀장은 농민들과 함께 땅을 판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팀의 성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헌신의 문제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지키고 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기적을 만든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월 18일, 제임스에게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사라 톰슨의 현장 모니터링 임무를 종료한다. 즉시 런던으로 복귀하라. 박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가세요? 이유에서 소환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웠어요. 박 팀장님, 3월 5일 최종 수학 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개인 자격으로요. 박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1월 20일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실망스러워요. 객관성을 잃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제임스. 저는 처음으로 객관적이 됐어요. 5년 전엔 제 자존심이 판단을 흐렸죠. 이번엔 사실만 봤어요. 당신 경력에 타격이 갈 거예요. 저는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47일 후 3월 5일에 다시 토치로 갈 겁니다.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서요.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한국이 실패할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약속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저녁, 저는 다시 칸팔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이유 파견이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산 티켓이었죠. 밤 9시, 토치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됐습니다. 내일이 183일째 최종 수학일이었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제가 쓴 보고서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낼 거예요. 3월 5일 수요일 새벽 5시 잠에서 깼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점검을 보고 싶었어요. 수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준이 거기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약속했잖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늘이 183일째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수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수위를 확인하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이었죠. 오전 9시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왔어요. 세계은행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임스 부국장도 나타났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셉 무세베니와 농민 대표들이 왔습니다. 2천 가구를 대표해서 온 거였죠. 오전 10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콤바인이 논으로 들어갔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황금빛 벼가 베어졌어요.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셉이 쌀을 한 줌 집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팀 농업기술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역 측정을 발표했어요. 1헥타르 구역 수확량 4,280kg.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목표는 4,000kg이었거든요. 오후 1시 두 번째 구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4,350kg. 오후 3시 세 번째 구역. 4,290kg. 패턴이 명확했어요. 모두 헥타르당 4.2톤 이상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박민준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 재배 면적 50헥타르. 총 수확량 215톤. 평균 헥타르당 4.3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조셉이 박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63세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희망을 줬어요. 농민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로즈도 울었어요. 다른 농민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47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우간다를 살렸습니다. 15년간 불가능하다던 일을 183일 만에 해냈어요.
박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저희의 성공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성공이에요. 저희는 단지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영국팀은 성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한국팀은 달랐어요. 오후 6시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미 비율 88.7%. 중국산 평균 85%보다 높았어요. 제임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저녁에 박민준과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박 팀장님, 어떻게 183일을 견뎠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힘들었을 텐데요.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특히 폭우 때요. 하지만 농민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평생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6개월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국팀과 한국팀의 진짜 차이를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일로 봤어요. 한국은 약속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우리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한국은 농민들의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남기고 떠났어요. 한국은 사람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조셉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5년 전 당신이 떠날 때 실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조셉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셉, 제가 미안해요. 5년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조셉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한국이 올바른 방법을 보여줬잖아요. 밤 10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썼어요. 2025년 3월 5일, 토치 프로젝트 최종 결과. 목표 헥타르당 4.0톤. 달성 헥타르당 4.3톤. 목표 대비 107.5%.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신뢰의 승리다. 헌신의 승리다. 한국은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5년 전 저는 토치가 불가능한 땅이라고 썼다. 저는 틀렸다. 불가능한 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토치에 심은 건 쌀이 아니다. 희망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창밖을 봤어요. 토치 마을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희망이 돌아온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변했다는 것을요. 5년 전에 오만한 전문가에서 겸손한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2025년 3월 10일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BBC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토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이 쓴 최종 보고서가 SNS에 퍼졌어요. 한국이 183일 만에 수확량 2배를 달성했다고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15년간 실패한 곳에서요. 그날 저녁 BBC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영국 전문가로서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헌신으로 성공했어요.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약속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3월 15일 BBC에서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요.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증명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촬영이 시작됐어요. 우간다 토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촬영팀과 함께였죠. 조셉과 로즈, 박민준을 인터뷰했어요. 케냐 무웨아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팀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케냐는 우간다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가나, 세네갈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국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패턴은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점검, 농민과 함께 일하기,
먹는 방법까지 교육하기. 6월 20일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농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의 183일이 영국의 15년을 이겼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죠.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제 모교였어요. 6월 25일 강당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교수들, 학생들, 농업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발표 제목은 실패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5년 전 저는 토치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340만 달러를 쓰고 18개월을 투자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요. 예산이 적어서? 아니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화면에 박민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인원은 우리 절반, 예산도 절반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183일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현장에 나왔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셉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농민이 제게 말했어요. 영국은 시스템을 주고 갔다. 한국은 함께 머물렀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황금빛 토치 논이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농민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세미나 후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자신의 실패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게 더 큰 성공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7월 5일 TEDx 런던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7월 30일 무대에 섰어요. 15분 강연이었습니다. 제목은 183일이 15년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국의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 8월 10일 케냐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웨아 프로젝트 자문을 맡아달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팀과 협력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식 방법으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8월 20일 케냐로 출발했습니다. 무웨아 현장에서 한국팀을 만났어요. 새로운 팀장이었습니다. 김수진, 36세 여성 농업 기술자였죠. 톰슨 박사님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저도 배우러 왔어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저는 수문에 나갔습니다. 김수진이 거기 있었어요. 같이 할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문을 열었어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농업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느꼈어요. 10월 15일 우간다 농업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치 모델을 우간다 34개 지역에 확대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8,700만 달러였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도 한국의 K라이스벨트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11월 20일 서울에서 국제농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어요. 10년 전 제가 한국통일벼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발표자였어요. 주제는 한국식 농업 협력이 아프리카를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중 속에 박민준이 보였어요.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그를 만났습니다. 박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톰슨 박사님도요. 그가 웃었습니다. 케냐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당신들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 힘들지만요. 박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저는 지금 47세입니다. 20년 경력의 농업 전문가였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진짜 농업을 배웠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은 토치에 쌀을 심었지만 저에게는 겸손을 심어줬습니다. 183일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7개국에서 한국 팀원들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토치에서 시작된 희망은 이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3천만 명에게 안정적인 쌀을 공급한다는 목표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해낼 거예요. 183일의 약속이 증명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EU 컨소시엄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받았죠. 한국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다. 과학적으로 토치 지역에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불편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공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시도까지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동료들은 달랐어요. 제임스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경고해야죠. 한국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우간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요.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9월 20일 우간다 농업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U가 우간다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팀 비자 연장을 재검토하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죠.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토치에서 183일 만에 성공은 불가능해요. 저는 18개월을 써서 실패했으니까요.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만약이요? 만약 우리가 놓친 게 있다면? 만약 한국이 다른 방식이라면? 2015년 서울 컨퍼런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발표자가 말했죠. 1970년 한국도 쌀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벼 개발과 새마을 운동으로 1977년 완전 자급을 달성했다고요. 단 7년 만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정부 주도였으니 가능했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7년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9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기로요. 거리를 두고 관찰하기로 했죠. 6개월 후 결과를 보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단순한 관찰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약속이 15년의 실패를 이겼습니다. 사라 톰슨은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로 더 큰 성공을 발견했고 한국의 K라이스벨트는 지금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머무는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